네, 마약을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재무나 염색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적이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증거가 거의 수집됐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할리 씨가 법원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취재진은 언제부터 마약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리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한 차례 마약을 샀고 투약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망갈 수 있고 이전에도 증거를 없애려 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할리 씨는 앞서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사 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머리카락 등을 검사하려 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와 경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에 난 털을 모두 깎는 이른바 왁싱을 하고 머리카락을 염색한 뒤 검사에 응했습니다. 법원은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할리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마약을 숨기기 위한 수법이 더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 걸리지 않으려고 수액을 맞기도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는 2011년과 2015년 그리고 지난해 등 모두 3번이나 마약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했습니다. 황 씨는 수사선상에 오를 때마다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거나 제모를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약 중독자 수준이 아니라면 탈색과 염색을 반복해 모발에 남는 투약 흔적을 웬만큼 지울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황 씨나 로버트 할리 씨처럼 염색이나 제모를 하는 것 말고도 수액 등을 맞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수법도 씁니다. 몸에 남은 마약 성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소변 검사에서 걸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런 꼼수를 쓰면서 동시에 경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들도 많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런 수법을 마약 사범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론된 가수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고 황 씨의 투약 사실도 몰랐다면서 경찰 조사도 자진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5분 남짓 진행된 회견에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5번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진해서 경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앞서 황하나 씨는 연예인 A씨의 강요로 필로폰을 계속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등에선 해당 연예인으로 한때 연인이었던 박 씨가 거론됐습니다. 박 씨는 황 씨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 발표까지 했지만 지난해 초 헤어졌습니다. 박 씨는 헤어진 뒤 황 씨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마약을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자진 출석한다면 일정을 조율해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황 씨의 마약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윗선이 수사에 관여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마약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PC방처럼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PC방입니다. 열흘 전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PC방 주인 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범인들이 마약을 투약한 PC방은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열린 공간에서 버젓이 필로폰을 주사한 겁니다. 당시 PC방엔 손님이 있었지만 거리낌 없이 범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선 필로폰이 든 주사기 10여 개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틀 전엔 경기도의 호텔에서 46살 서모 씨 등 2명이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납치돼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약을 담뱃갑에 숨기고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객실천장과 차량 등에서 숨겨놓은 마약을 찾았습니다. 일상으로 파고드는 마약 앞에서 경찰도 힘에 부처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틀즈는 끝났으며 앞으로 공동 녹음은 없을 것이다. 49년 전 오늘인 1970년 4월 10일 바로 비틀즈가 해체된 날 음악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4명의 젊은이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히트곡 가운데 등장부터 논란이 된 노래가 있었으니 바로 1967년에 나온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아름답게 반짝이는 소녀 루시를 노래한 듯하지만 제목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바로 LSD, 마약으로 분류되는 환각제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친구 루시를 그린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죠. 물론 그저 추정일 뿐이었지만 이것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뮤지션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어쩔 수 없는 마약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술과 마약, 그 애매한 교집합은 늘 있어왔던 화두였습니다. 시인 보들레르는 대마초의 일종인 해시시에 찌들어 살면서 명작 악의 꽃을 썼고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너무나 유명한 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창작의 고통을 이유로 금단의 물질에 손을 댄 예술인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인간이 발명해낸 시공간을 초월하는 통신수단에 힘입어서 누구든 주문하면 40분 내 도착이라는 마치 마약 배달이 피자 배달처럼 느껴지는 세상. 저희 기자의 보도가 오보이기를 난생 처음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비틀즈 멤버 링고 스타가 실토했듯이 짧은 찰나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현실은 허망한 것.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린 비틀즈의 곡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존 레논은 이 아름다운 곡을 둘러싼 진실을 손에 쥔 채 먼저 떠나갔지만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실은 약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 LA의 뒷골목을 취재했을 때 어느 골목의 전깃줄에는 하얀 운동화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처에 마약상이 있다는 표시라는 경찰의 설명이었죠. 마약에 의한 환상 속에서 루시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하늘에서 빛나지만 깨어난 현실 속의 루시는 그저 전깃줄에 걸려 하늘에 매달린 낡고 더러운 운동화일 뿐. 오늘의 사족이었습니다.